제 3강 그 2023년도 직무교육에 대해서 제 3강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직무교육에도 해당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특허경지도사나 또는 ESG 로아스 인증 심사관을 할 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거니까 들으시고, 또 이렇게 자세한 거는 한국대학발명협회 그 홈페이지 그 인벤트 21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증의 중요성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이 특허경 지도사가 기업에 가면 뭐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 걸려 있는 거는 인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는 그 인증 컨설팅이 있어서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컨설팅 할 때 인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벤처기업 인증이 있죠. 벤처기업 인증이 있고, 또 이노비즈, 또 메인비즈가 있고, 또 NET가 있고, 뭐 NEP가 있죠. 뭐 신기술과 신상품이 있는데, 요 5가지 인증이 기업 경영하는데 기본이라고 한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ESG 앤드 아시아 로아스 인증이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특허경영지도사가 할 수 있는 일이 ESG나 아시아 로아스를 인증하는 심사관을 여러분들한테 부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증의 중요성은 기업에서 꼭 필요하니까 대부분 요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인증을 받았을 때 그 인증에 대한 그 베네핏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NET 같은 경우는 이제 신기술 인증이고, 또 NEP는 이제 신제품 인증이죠. 뭐 New Excellent Technology고 New Excellent Product인데, 신기술 인증은 두 개 다 이제 산자부라든가 뭐 여러 그 정부 부처에서, 아까 제가 그 산업재산권을 이야기할 때 지식재산권에서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저작권이 정부 부처가 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컨설팅 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또는 이제 기업의 오너들, 대표이사들도 좀 애먹을 때가 좀 있는데, 그래도 뭐 요즘에 정보가 많으니까, 뭐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보라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나라는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그 정부 인증 또는 뭐 이런 기타 인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업에서 인증받기 위해서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뭐 제가 이제 로아스 인증 같은 경우도 모 기관에서 몇 천만 원 받던 거를 저희가 이제 로아스 인증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거의 100만 원대밖에 안 받고, 많은 기업들이 그 인증 비용 때문에 그 기업하기가 힘들다 이럴 정도.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인증 비용을 지원해 주는 데 있죠. 그래서 신기술 인증이나 신제품 인증은 특허가 있다면 한번 좀 도전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특허경영지도사하고 로아스라든가 ESG에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은 있겠지만, 저희가 그 ESG 로아스 인증 기업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아시아 로아스 인증을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ESG 로아스 인증을 이렇게 연구를 교수님들끼리 했는데, 근간에 저희가 이제 모든 그 상표 등록이라든가 이런 합법적인 등록 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ESG 로아스 인증과 또는 이제 아시아 로아스 인증 이런 상표를 저희가 인증기관으로서 그걸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특허경영지도사들이 반드시 이런 컨설팅도 필요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그 NEP나 NET도 있겠지만, 우선 아시아 로아스 인증을 제가 설명드리면, 아시아 로아스 인증은 우리나라의 그 모 기관에서 한 20년, 25년을 해왔죠. 그걸 이제 한국 로아스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아시아 로아스를 한국에 만든 지가 이제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로아스나 한국 로아스나 그 뭐라 그럴까 깊이 들어가면, 저희는 이제 아시아 로아스 인증을 받으면 기업 컨설팅에
반드시 그 멘티가 되고 도움을 드리지만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인증만 해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똑같은 방법입니다. 뭐 로아스라는 부분은 건강하게 지속되게 또는 이제 환경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뭐 라이프 스타일 헬스 또 건강한 그 세계를 만들자 또는 이제 뭐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음식물 줄이기 운동, 뭐 물론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음식물 줄이기가 두 가지 부서가 있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무튼 아시아 로아스라는 부분은 국민이 행복하게 친환경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 기준에 맞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뭐랄까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게 로아스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업에서는 니즈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우수한 상품을 만들고 소비자가 먹어서 건강한 상품을 만들고 또 소비자를 위한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환경적인 상품 또는 뭐 이렇게 건강한 상품, 건강한 물 이런 걸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기업의 의무겠죠. 요게 로아스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가치, 로아스 정신에 맞게 만약에 기업에서 상품을 만든다면 그 니즈 소비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죠. 또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사업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 런칭해서 저희가 이제 인증해 주는 게 바로 아시아 로아스 인증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로아스 인증이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인증 효과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로아스를 하면서 친환경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알겠지만 그로소리라는 데 가면은 상품이 쫙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품이 친환경적인 상품과 소비자를 위한 상품만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뭐 이상한 성분이 있거나 또 소비자가 먹어서는 안 되고 소비자가 활용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가 위험하다고 했을 때는 모든 상품이 다 거절당하는 게 바로 로아스 상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2류, 36류, 44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인증 분야를 이제 세 군데로 나눴죠. 친환경 제품 생산 기업, 또 친환경 품질 인증 기업, 또 친환경 규격 인증 기업, 또는 제품 분석 인증 기업, 제품 평가, 뭐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든가 물, 뭐 공기청정 기계, 뭐 자동차, 건물 이런 부분이 이제 그 42류 친환경 제품 환경 경영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건물 관리, 뭐 공동주택의 또 이렇게 녹색 건물, 또 부동산 산업단지, 또 상가라든가 쇼핑몰, 오락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부동산 부분에 저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피부 미용, 뭐 이렇게 친환경 병원 또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뭐죠 예래 진료 원격 뭐 건강 검진에 대해서 이제 로아스 인증하는 거. 또 간호사들이 이제 제대로 간호를 하는 부분, 의료 관리, 스킨케어, 피부 미용 특히 이런 부분, 또 동물병원, 노인복지, 사회복지라고 그랬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농업 서비스, 친환경 농업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로아스 인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로아스 인증이 두 개를 해오다가 요번에 저희가 지난달에 ESG 로아스를 인증을 하나 더 그 승인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시아 로아스 인증도 여러분들이 그 홍보 선전할 수가 있겠고 또 ESG 로아스도 함께 인증 효과를 보면서 컨설팅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기업에서는 그 로아스 인증 마크를 붙였을 때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업 기업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로아스를 받느냐, 이거는 특허경영지도사가 할 얘기가 아니고 기업에서 질문했을 때 로아스 인증을 받으면 그만큼 소비자가 너의 기업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고 또 너희 기업에 대한 그런 가치를 평가를 높게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아스에 대한 심사 기준은 저희가 이제 도표가 있으니까 이 도표를 보는데 여기에 이제 ESG 경영 인증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ESG를 인증 경영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이제 80점이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도 ESG 로아스 심사원 자격을 저희가 부여를 합니다. 자, 근간에는 이제 ESG 촉진 방안이라고 이제 중소기업에 나오겠죠. 뭐, E 환경, 뭐, S 사이, 그 G는 이제 지배구조 거버넌스인데, 저는 이제 그, 언바이먼트라든가 소셜이라든가 뭐,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ESG가 뭐, 아주 수십 년 전에
뭐 외국에서부터 나왔고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뭐 이게 수십 년 전에 나온 이야기지만 저희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ESG에 대해서 참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양반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이렇게 좀 억울하게 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평가할 때 좀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잘못 활용하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거버넌스라든가 환경은 아까 ESG 로아스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떤 물건 재화 돈을 얼마를 투자해서 돈을 얼마를 벌어서 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 너희 기업이 지속 가능 기업이냐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를 가치를 평가하는 게 바로 ESG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해서 돈을 받아서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데 이 이득 가지고 다시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이냐 복지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같이 공동 외화도 같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이제 평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ESG 로아스 평가 항목에는 반드시 한 직원 하나의 추천서 또 소비자 한 명의 추천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뭐 ESG 설명은 따로 하겠지만 특허 경영 지도사가 로아스 인증이라든가 ESG 인증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ESG 경영은 뭐 저탄소라든가 아까 로아스 인증과 ESG 인증과 복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자, ESG 경영 우리가 이제 로아스라든가 ESG 받는 기업이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저희는 이제 정보 보상을 수여합니다. 매년 그 8월에 저희가 이제 4월 달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뭐 환경부 장관상 또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 저희가 기업들한테 그 정부 포상을 수여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고 또는 이제 기업 평가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저희가 그냥 평가만 해주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허경 지도사로서 이제 얼마만큼 이제 그 여러분들 성숙한 환경에서 컨설팅 할 것이냐. 컨설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가서 봤을 때 기업의 대표이사나 기업의 직원들은 한정적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특허 경영지도를 하기 때문에 기업에 가서 한마디 하는 게 기업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이제 기업에서 봤을 때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허 경영 지도사로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분석 및 자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 내가 정보를 주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주식을 하는데 주식의 애널리스트들이 야 뭐 에코프로빔이 300만 원 간다 또는 뭐 SD 바이오가 얼마 간다 해가지고 내가 150만 원에 투자했을 때 그 주식이 다시 90만 원 내려갔을 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확한 정보 분석 및 자문 역할을 어드바이저를 해야 된다. 또 여러분들은 외부에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보급자 역할을 해야 된다. 또 전문성 있게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금리가 지금 뭐 달러당 얼마다. 그러면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내려갈 것이냐. 또 엔화가 지금 800원대다. 엔화가 올라갈 것이냐. 특허 경영 지도사의 역할과 ESG 경영의 역할을 융합시켜 가지고 반드시 기업이나 여러분들 회사나 또는 창업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기업 경영에 그 어드바이저가 정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는 거래를 촉진하는 M&A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정보 상품 서비스, 지금 A라는 상품이 뭐 부산에선 잘 팔리고 있는데 서울에선 안 팔리고 있다. 왜 안 팔렸는가? 왜 안 팔렸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희가 이제 발명대회를 해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어떠한 아이디어로 서울의 몇 퍼센트, 뭐 경기도 몇 퍼센트 이게 나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편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 집중화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분석해서 내가 만든 상품 어느 나라에 잘 팔리는지도 분석을 해줘야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컨설팅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심판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변호사나 변리사는 아니지만
이거를 내가 소송을 걸 거냐, 이거를 추론할 거냐 말 거냐를 어드바이스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는 이제 그 공공기관과 연결해 주는 거, 야 이거를 정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어드바이즈 해주는 거, 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컨설팅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임야 땅을 샀는데 그 임야의 땅이 뭐랄까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빵집 음식을 만드는 걸 허가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안 나면은 그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영원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요즘에 새로 나온 로버트 커피 카페 같은 경우는 그거는 소매점이기 때문에 허가가 납니다. 이러듯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뢰를 높이는 여러분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분석, 정보를 지금 찾아서 자문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또는 여러분들 분배자, 배열해주는 보급자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는 거래를 촉진하는 뭔가 경영이 안 되면 CS 교육을 시키던 그런 역할을 필요하고, 또는 이게 법률적으로 심판관 역할이 좀 여러분 필요하고, 또는 정보부처나 공공기관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특허경영지도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이제 컨설팅을 몇 번 하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특허경영지도사 컨설팅이 비용을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뭐 공인중개사가 뭐 이렇게 8%, 뭐 1억짜리, 10억짜리 집이면은 벌써 양타 치면은 뭐 1,000만 원 받지 않습니까? 뭐 변리사는 뭐 출원할 때 뭐 출원 비용이 자기들이 뭐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뭐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허 경영 지도사로서 기업이 얼마만큼 벌지, 예를 들어서 특허를 하나 냈어 변리사가, 그러면은 그 특허 가지고 100억을 벌지 1,000억을 벌지 여러분들이 라이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계약할 때는 반드시 많은 금액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컨설팅 할 때는 많이 받았을 땐 1,000만 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특허 경영 컨설팅을 하라니까 아까 제가 전장에 뭐 이 회사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을 설명을 드렸지만 혼자는 안 되죠.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됩니다. 협업을 하려면 내가 컨설팅하는 기업의 그 기업의 직원들의 직무 발명을 할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다 특허를 내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변리사도 연결해주고 변호사 연결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특허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에서는 직원들한테 동기부여하는 겁니다. 직무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직원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의 발명 대회를 직원이 나가게 한다든가, 꼭 사장이 나가야 금메달 받는 게 아닙니다. 직원이 나가게 한다든가, 또 그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만족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품을 하나 만들었을 때 뭐 만약에 이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스크도 우리가 로아스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마스크를 만들었을 때 직원이 먼저 써봐서 직원이 이게 상품이 좋다, 그럴 경우에 이제 고객한테 가고, 또 고객을 갔을 때는 지역사회한테 이거를 한 번씩 좀 이렇게 풀어보고, 대부분 뭐 이렇게 콜라 만드는 뭐 보틀링이라든가 무슨 뭐 과자 만드는 회사들이 뭐 날짜가 다 다가오는 거를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무료 급식을 해주고 있는데 참 속보이는 겁니다. 맨 먼저 생산한 거를 직원이 먹게 하고 지역사회에 만약에 그 도네이션 한다면 그 구전 홍보가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펀딩 많이 하듯이 투자자들한테 그 상품을 보내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협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협업을 하라고 한다는 기본 요건이 아까 얘기한 거버넌스 또는 사회 소셜 ESG 경영과 같은 겁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된다 얘기죠. 근데 직원이 행복하라고 했는데 직원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네가 먼저 회생해, 이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회생, 직원들이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다단계가 필요한데,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너한테는 화수분 이런 걸 베네핏을 줘야 됩니다. 화수분은 재물이 계속 나오게 하는 서비스죠. 나한테 도와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나도 뭔가를 줘야 된다는 게 바로 협업이라는 겁니다. 특허 컨설팅에서. 자, 그 다음에 실행인데, 특허 컨설팅에서 이 실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구조해서 강한 특허를 구현해야 되고, 또 예산을 적절하게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책이 또 이제 확립돼야 되고, 또 이제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오너로서 또는 이제 특허 경영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루두루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이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엔지니어의 기계, 자동차 만드는 엔지니어인데 갑자기 식당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부담을 갖겠죠. 다만 내가 자동차 엔지니어인데 식당을 차릴 때 내가 회사에서 소셜 굉장히 거버넌스가 잘 돼서 회사 앞에다가 식당을 차릴 때는 기본 고객이 있겠죠. 요게 바로 이제 컨설팅의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가 맞아야 된다. 전문가와 자기 그 위치와 맞아야 된다. 요런 부분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자, 내가 만약에 자동차 엔지니어인데 우리 회사 앞에 내가 사표 내고 회사 앞에다 식당을 차렸는데 고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갑이었는데 이제 을이 됐으니까 을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갑에 대한 예우. 요즘에 젊은 친구가 반말하니까 다시 반말 나오는 그런 그 콘텐츠가 있던데 그런 식으로 내가 갑을 대하는 다시 말해서 서번트 리더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그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이라든가 이거 비용 전략, 집중화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비자 타겟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렇게 인력 자원, 무슨 자금 자원, 이거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희망적 전략이라든가 또는 생선뼈 다이어그램, 요런 식의 이제 나오는 거죠. 생선뼈 다이어그램을 보면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거 또는 앞으로 기간 이게 다 나와 있죠. 또는 또 why 전략이라든가 왜 질문하는 전략, 요거를 여러분들이 컨설팅 할 때 굉장히 많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전략의 요소를 보면 특허 경영에서 기업을 만약에 컨설팅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기술을 할 것이냐, 어떤 상품을 할 것이냐, 왜 할 것이냐, 이게 만약에 목적이 뭐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서울 사람, 부산 사람, 충동 사람, 경상 사람 틀립니다. 근데 만약에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게 베트남에서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고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는 게 베트남에서 안 팔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거기에 맞는 콘텐츠, 다시 말해서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3번 나와 있네요. 어디서 어떻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아시아에서 특허를 다 받는 게 아니죠. 반드시 지정된 나라에 특허를 출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차해가지고 특허를 뺏겨서 돈을 물어내고 그 나라에서 특허를 내 브랜드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D라든가 이런 특허 투자 규모, 외국에다가 특허를 할 때 내가 기업을 만들 때 그 투자 규모 또는 지사를 만들 때 특허 투자 규모, 이게 바로 이제 컨설팅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언제 내가 액션을 취할 것이냐, 물건을 만들어 놓고, 물론 우리가 운이 따라야 됩니다. 특허도 운이 따라야 되고 스포츠도 운이 따라야 되고 부전성 올라가는 것도 운이 따라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체계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적재적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관련 정책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요게 바로 전략이 요소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팔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걸리는 게 있습니다. 톡톡톡 걸리는 게 뭐냐면 상표 관리. 아까 제가 그 2장에 말씀드렸지만 상표 관리. 상표는 기업의 힘입니다. 저희가 아주 큰 회사라 브랜드 글로벌 컴퍼니라든가 또는 작은 회사라도 그 상표를 보면은요, 그 상표에 다 의미가 있어. 상표를 만든 의미가 있어. 그 의미를 한번 설명드리면, 내가 쓰던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쓰던 거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받아도 내가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분쟁 소지가 있겠지만, 요거는 뭐라 그럴까, 한번 분쟁의 소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은 아마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한국대학발명협회라든가 특허경주도 전부 다 상표 등록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는 기업의 힘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이키 같은 경우는 밑에 이렇게 그 L자 부분이 그 뭐냐면 이렇게 뭐랄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뜻이고, 페덱스 같은 경우는 D 부분이 이제 EX 익스프레스라는 뜻이고, 또 무슨 키세스는 K에 뭐 이렇게 초콜릿 마크가 있고, 또 베스킨 라빈스 같은 경우는 뭐 베스킨 라빈스 30일 뭐 31가지 맛이라는 거, 이런 게 다 상표에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뭐 물론 상표 깊이 들어가면은 메뉴도 있겠지만 기업의 상표라든가 브랜드, 제가 그 CI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BI 또는 GI 이런 게 있는데, GI는 뭐 이렇게 거버넌트 국가, 그 CI는 컴퍼니 아이덴티, BI는 브랜드, 이렇게 브랜드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웨코도 월드 인벤션 크리에이티브 올림픽이라고 그러고, 제가 얘기했지만 12년간 사용했는데 13년 전에 어떤 기업이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저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게 분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류가 틀리기 때문에, 저는 전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아닌 것 같으니까, 반드시 기업에서는 상표의 의미와 상표의 히스토리, 상표에 힘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넣어 주셔야 그 상표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상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분쟁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영업비밀보호, 다시 말해서 그 분쟁의 소지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상표는 반드시 영업비밀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부정경쟁 방지법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부정경쟁 방지법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상의 영업비밀이냐,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뭐 검찰이라든가 경찰 또 법원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부정경쟁 행위를 했을 경우에, 뭐 A라는 지역에서 단팥빵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직원이 나가서 또 설치를 했다. 이럴 때는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분쟁 소지가 있겠죠. 그래서 특허를 내서 반드시 브랜드를 자기 거로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지속 가능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며칠 전 뉴스에 나온 거죠. 진품과 짝퉁.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짝퉁을 참 잘 만드는 그런 손재주가 있다 생각하는데, 베트남에 가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호치민 가면은 뭐 사이공 마켓 같은데 정말 예제 상품 정교하게 만들죠. 그 내실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가짜기 때문에 진품과 틀린 게 똑같은 거지만 내부적으로 펑션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중국에서 짝퉁 시계를 샀을 경우에는 뭐 공항에 오면은 멈춘다든가, 뭐 드론 짝퉁을 샀을 경우에는 한국에 오면 날르지 않는다든가, 요게 바로 짝퉁의 그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뭐 15만 명인가 뭐 그 인플루언서 회원 있는 분이 외국에서 만든 옷을 짝퉁으로 만들다가 특허청 사법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검찰 조사에 받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짝퉁을 만들었냐면, 자기 인플루언서를 활용해가지고 만약에 무슨 베네똥이나 외국의 유명한 그 상품 브랜드에서 오늘 상품을 샘플을 만들었으면 그 샘플을 사온답니다. 우리나라에 올라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샘플을 갖다가 얼른 만들어서 만약에 뭐 5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판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그 분들이, 야, 외국에서 5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산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이제 걸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표, 가짜 상표라든가 이 짝퉁을 만들 때는 반드시 희한하게 공무원이 껴 있어가지고 같이 공무원도 조사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방품과 정품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모방품을 보고도 창조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무조건 짝퉁이라고 나쁜 건 아니고, 모방품도 여러분들이 좀 더 그거를 보고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있어야 특허 경영지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앵커링 효과입니다. 앵커링 효과라는 거는 배에 보면 앵커볼트라고 얘기하는 건데,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겁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뭐 방송에 미안하지만 짝퉁을 보고 진품을 만듭니다. 짝퉁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더 좋은 진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를 해마다 많이 출원하는데, 진품을 만들어서 특허를 제가 이렇게 기업에 이양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건 아니면 직원이건 이런 CS 교육을 통해서 또는 컨설턴트건 앵커링 효과, 다시 말해서 앵커볼트, 고정관념을 버려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 손자본법 경영전략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업에 강의할 때 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손자병법에 보시면은 그 손자병법 다섯 가지 용간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여기에 보면은 손자병법 용간편을 보셔야 됩니다. 용간편에 보면은 다섯 가지 용간에는 그 뭐 틈, 몰래, 비밀이, 엿보다, 살피다 이렇게 이간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는 간이라는 게 사람 간이 아닙니다. 간사스러운 간입니다. 간에는 틈이, 몰래, 비밀이, 엿보다, 살피다, 이간하다. 자, 이 간의 오간 중에서 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간은 내가 전쟁을 할 때 상대국에다가 그 상대국의 적을 포섭해서 그쪽에 있게 해서 정보를 얻는 게 바로 향간이라고 하죠. 자, 내간은 적의 접자를 만약에 기업으로 말았을 때 상대방 회사 직원의 기술을 내가 우리 회사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월급을 많이 주고. 이런 거를 이제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활용도 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 회사에 내 일꾼을 심어 놓는 것도 용간에 해당되고, 그 심어놓은 그 상대방 회사 직원을 내가 빼오는 것도 내간이 되는 거고, 근데 반간은 상대방에 있는 그 직원을 내가 포섭해서 다시 상대방 회사에 보내서 그 기술을 얻어오는 것도 반간이라는 거고, 또는 그 혼돈작전이죠. 여러 사람들을 갖다, 이거 이제 크리슈머라고 그랬는데, 내 상품이 좋대더라, 구전홍보, 또는 쟤네 회사가 물건이 어떻대더라, 요런 것도 바로 사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내 직원을 상대방 회사에 취직시켜서 그 기술을 갖고 오는 거, 요게 바로 이제 생간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손자병법 용간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손자병법 용간편에서 5개의 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전쟁에 쓰던 손자병법의 용어지만 저는 이거를 응용해서 기업에서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로아스 인증이라든가 또는 그 ESG 로아스 인증을 받았을 때 반드시 보상을 해야 줘야 된다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업들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정부 포상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로아스 인증서 또는 이제 특허 창업, ESG 경영, 요게 반드시 특허 경영 지도사가 할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이 모든 인증서를, 우리 로아스 인증을 받을 때까지 또는 ESG 인증서를 받을 때까지 여러분 특허 경영 지도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직무교육을 받으신, 또 직무교육 그 인터넷 강의를 들으신 분은 2023년에 한해서 지금 자격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발급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허경영지도사 지침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벤트 21 홈페이지 한국대학발명협회 특허경영지도사 그 공지란에 가면 지침서가 있으니까 지침서를 다운받으셔서 특허경영지도사로서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